예? 이거 100평도 넘는데요? 270평이요? 홍성군 홍동면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이고 예예. 홍동면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기농 쌀단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을 예. 제일 일찍 시작한 편에 속하는 그런 그렇죠. 이고요. 아마 뭐 그게 한동훈 장관은 2달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2달에 한 번인지 뭐 6개월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는 아마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오남용하던 검찰은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소개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이자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승수의 추적 검찰 특활비란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연재 기사를 써오셨는데요. 특활비 추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홍성에서의 사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 변호사님의 그 정보공개 청구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참여연대 계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시작한 그런 주인공 같이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같이 하셨죠 그때. 아. 네, 여러 변호사님들 뭐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 활동가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 왜 그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시작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98년에 제가 변호사가 됐는데 예예. 그때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시작해서 우연히 그냥 맞아떨어진 거고요. 예. 그때 이제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되다 예, 예. 보니까 예. 참여연대에서도 좀 사업을 해보자. 예예. 그래서 이제 관심 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 저는 좀 약간 해보니까 저하고 이 일이 좀 맞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예. 게 맞습니까? 일단 의미가 되게 있고 예, 예. 왜냐면은 그때 저도 이제 해보면 참 놀랐던 게 예. 이거는 국민하고 예. 어떤 정부하고의 관계를 바꾸는 제도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정부 밑에 이쪽에 우리는 관존 민비 이런 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정부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데 그 알 권리를 요구하는데 예.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요구해도 잘 안 나오는 자료를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신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일종의 국민과 정부의 관계가 역전되는 예, 예, 효과가 그렇죠. 있겠다. 이것만 잘 되더라도 예, 예. 그런 약간 매력을 좀 느꼈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이 단체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뭐 네트워크 단체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그러니까 세금도 잡아라는 약간 좀 쉽게 생각하면 좀 치고 나가는 단체. 예? 그리고 이제 치고 나가는. 치고 그러니까 나가는.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98년에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여러 단체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했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좀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하자고 해서 2008년에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 예, 맞아요. 정보공개센터라는 예. 새로운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 예, 예. 그때 제가 초대 소장을 예, 예,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확산됐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를 만들게 된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꽤 많이 확산은 됐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권력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정보공개 운동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그 이전에는 주로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 이전에는 정부 그도 하고 다 했었는데 예. 꾸준히 한 게 아니라 하다 말고 끊어진 거죠. 그래서 좀 이걸 집중적으로 네. 권력이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운동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물고 늘어지면 예. 끝을 볼 때까지 불독같이 해야 끝까지 된다. 문다. 그래야지 바뀐다. 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를 상대로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예. 그때만 약간 뭐가 있다가 다시 그냥 되돌아가고. 노장복귀. 예. 그래서 이제 좀 끝을 봐야 된다. 끝장보는 그래서 이제 감시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체 이름도 좀 세게 지은 거죠. 세금 도둑 잡아라는 너무 거. 직설적이고. 예. 지금 이거 좀 세게 예, 예. 그러니까 끝을 봐야 된다. 그게 예, 예. 이제 한 가지고 두 예, 예. 번째는 지역의 권력 감시 운동이 많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권력 감시 운동은 이제 그건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도 참여해서 지금 전국 예산 감시 네트워크라는 그래도 네트워크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아하.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예, 그때 예.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이제 뉴스타파랑 여러 다른 시민단체들이 같이 이제 뜻을 맞춰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집중 타겟을 정하고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좀 각 단체들이 가진 장점들이 있는데 예,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는 이제 그동안 정보공개 소송 저를 포함해서 예.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소송의 받아내는 전문가. 것에 예. 그런 게 좀 있다면 예. 또 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산 감시 분석의 전문가고 분석하고. 투명사리와 정보공개센터는 또 기록 관리나 정보 공개 관련된 전문가고 아, 예. 뉴스타파는 이제 독립언론으로서 예. 어쨌든 장기간 이 문제를 취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처음에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해서 한 3, 4년을 한 거죠. 예. 집중 감시 예, 운동을. 예. 국회는 뭐 그래도 2억 이상 예산이 반납이 됐고 국회의원들이 한 40명 이상이 어떤 잘못을- 내용이었죠? 그게 주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심각했던 건 국회 사무처 예산에 예.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 입법하고 정책 개발할 때 써야 되는데 예,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연구 용역 안 한 거죠. 보좌관 친구한테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런 사례까지 나왔고 아. 그다음에 뭐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다 베낀 거예요. 표절 뭐 베끼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문제 지적을 하니까 일부 의원들은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2억 원을 다시 2억 이상이 반납이 됐고요. 그래요? 국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을 반납했다. 그러면 그간 그 잡은 도둑 중에 제일 좀 센 도둑? 제일 심각한 도둑은 뭐 어떤 그러니까 사람 일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지금 일단은 국회가 국회. 지금 국회가 이제 좀 심각했던 거고 예, 예. 말씀드린 그 문제는 정말 저희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요. 이 정책 말이 안 용역을 되죠, 줬는데 예, 예. 알고 보니까 뭐 이거는 가짜였다. 용역 자체가 가짜였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이은재 전 의원도 기소가 됐지만 예. 보좌진도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고 예, 예.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고 이게 처벌이 된다면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마 공공기관에서 그런 예산 부정 같은 것들은 그렇죠. 선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 잡은 도둑을 놓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혹시 지금 있을까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 예. 그 불기소 결정문을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그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 14명이 예전에 그 박형준 예, 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될 당시에 예, 예. 그때 이제 아마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선거공약 개발단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개발단에서 쓸 돈이 없다. 선거 공약 개발단 같은 아. 걸 만들었어요. 예, 예.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사람들 밥값도 써야 되고 회의 수당도 써야 되고. 예, 예. 근데 그 돈을 국회 사무처에 아까 말씀드린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입법 및 정책 개발을 하는 연구 용역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3,300만 원을 끌어와 가지고 예.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쓴 거예요. 선거공약 개발 활동에. 예, 예. 선거공약 개발 활동은 일종의 정치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정치 자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 있는 예산이에요. 예, 예, 예. 이건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활동에 써야 되는데 예. 이 돈을 14명이 돈을 통해 나눠가지고 예, 예. 한 22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연구 용역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예, 예. 돈을 이렇게 3,300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그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 완- 개발 활동에 완벽히 드러난 유용한 사실. 거죠. 좀. 유용한 게 예, 드러난 드러난- 건가요? 네, 드러났어요. 어. 서류로 다 확인됐어요. 예. 그리고 관련자들 그때 그 선거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했던 교수나 이런 사람들 진술도 다 확보가 됐고 아. 자기는 뭐 그냥 거기에 좀 참여해달라고 해서 한 거다.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그걸 검찰이 불기소를 한 거죠. 다 잡은 우리가 도둑을 다 잡은 또 도둑인데 놓친 경우네요. 예, 그래서 항고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금 도둑 잡아라. 올해는 뭐 어떤 좀 일단 검찰이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검찰이 뭐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올해는 계속 검찰 특활비 문제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게 지금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1월 달에도 어떤 소송들이 있었나요?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예. 100일 동안에 쓴 그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예, 또 수의계약 했던 거, 예, 예. 그 지금 소송하고 있고요. 음. 1월 11일 날 지금 1심 판결이 납니다. 1월 11일 날. 아,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운대 예상되나요? 일부는 공개하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마 올해는 검찰 특수활동비 감시하면서 대통령실이나 감사원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있는데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기관들, 권력기관들 계속 감시가 아마 확대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권력 감시 운동 활성화하는 쪽으로 활동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네요. 예, 뭐 이름만.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 일뿐만이 아니고 또 농본이라는 예. 공익법률센터 이제 농본이라는 이 곳의 그 대표직도 이제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문제의식에서 뭐 이 창립한 단체입니까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제가 제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이 예. 농본 활동인데, 예예. 사실 이게 검찰 특활비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4월에 갑자기 확정이 되면서 막 일이 막 커진 거고, 예. 또 돈을 잘 썼으면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예산 강시라는 게. 그렇죠. 돈을 엄청 써서 제대로 썼으면 네, 제대로 뭐 썼으면 문제제기 할 것도 없으니까. 할 것도 없는데,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농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13년에 여기 충청남도 홍성에 네. 집을 짓고 이제 기촌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네. 2017년에 완전히 기촌을 했는데, 예, 예. 농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변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시민운동도 했고 뭐 변호사고 이런 거 알고, 예, 예. 근데 주로 도와달라는 사안이 뭐냐면은 막 환경오염 시설, 폐기물 막 시설 이런 것들이 막 쓰레기. 농촌으로 막 들어오는데, 예, 예. 이게 우리 뭐 생활 폐기물 이런 게 아니고 다 산업 산업 폐기물, 폐기물. 지정 폐기물, 예, 의료 예. 폐기물, 예, 예. 거기다가 뭐 발전소의 송전탑에 뭐 또 채석장 개발에 뭐 온갖 문제들, 축사에 막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좀 돕다 보니까, 예, 아 이게 농촌을 대변하는 예, 예. 그런 공익법률단체가 필요하겠구나. 음.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뭐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예, 예. 농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법도 되게 많고, 그것을 좀 고쳐 나가려면 좀 공익법 단체가 필요한데, 지금 서울에도 많거든요. 예, 예. 서울에는 뭐 인권단체나 노동 쪽도 그렇죠. 많이 많고 있죠. 그런데, 농촌 쪽은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2021년에 예, 예.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2021년이면은 3년 3년 거의 다 정도 돼가요. 되는데 어떤 일들을 좀 했습니까, 농민은?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오는 현장 그 농촌 지역 현안들을 좀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예, 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는 좀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예. 지금 산업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제 법 개정 운동도 하고 있고요. 아. 올해는 이제 또 지역의 조례 개정 운동, 지금 지역의 조례들도 좀 많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 예. 그 농촌 지역으로 이런 난개발이 되고 환경오염 시설이 막 들어오는데, 예, 예.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활동들을 좀 올해는 할 생각입니다. 농촌 관련한 그런 일 중에 제일 황당했던 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채석장 같은 거 하고 뭐 석회는 광산 이런 데 매립장이 막 들어오려고 해요. 원래 채석장을 하고 그렇죠. 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덮어서 산업 폐기물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주민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동안 고통받았는데 그동안 채석장 캐느라고도 고통을 받았는데 네.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묻겠다고 하니까 채석장 이게 사업주로서는 일석이조죠. 그렇게 사실은 되는 거죠. 예. 어? 그런- 자기가 그걸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비 복구 안 하고 없는데. 돈을 예.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그런 아. 것부터 해서 뭐 예, 예.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요즘에는 또 네. 업체들이 이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예, 예. 또 이걸 돈으로 해유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러다 보면 마을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지는 그렇죠. 경우들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뭐 산업 폐기물 추진하는 어떤 업체가 뭐 주민들한테 뭐 한 가구당 4천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찬성하면 사인해주면 아, 예. 그러니까 동네가 깨지는 거예요. 마을 그렇죠. 공동체가. 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농본을 잘했다, 하길 잘했다, 이 사업을 좀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글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린 지역 중에 이제 예. 충북 계산의 한 지역은 어쨌든 예, 예.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들어올렸던 게 백지화가 되고, 축사 문제가 심각해서 예, 예.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불편한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와서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하고 싹 해가지고 이제 축사 다 없애줄게 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산업 폐기물 산업 매립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 지금은 그게 백지화가 되고, 음. 축사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았어요. 아, 축사 문제도. 그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문제도 해결하고 예, 예.
어떤 그런 뭐 폐기물 같은 난개발도 막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고마워했겠네 네, 그분들이. 아니, 뭐 그런 경우는 어쨌든 좀 보람이 있죠. 아. 네, 그렇게 좀 문제가 잘 해결되면 보람이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잘 안 되는 건 어떤 경우들이 아니 뭐 있습니까? 이게 너무 늦게 주민들이 찾아오면 어떤 아.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활동가 세 분이랑 같이 세 하고 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안 대응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좀 홍보하는 활동도 필요하고 또 연구하는 활동도 필요하고요. 연구도. 예, 법률 개정 운동도 예,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세 명의 활동가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후원은 어쨌든 받고 있고 예, 예. 작년에 이제 기부금 공제단체도 돼가지고 홈페이지도 있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후원할 홈페이지를 수 있고.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네, 이제 후원하실 수 후원할 있고, 수 네, 있는 후원할 방법이- 수 있고. 예, 예. 그래도 지금 한 200명 이상 후원이 아, 있고요. 예. 네,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그래요. 그러면 농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저랑 이제 지리산에서 예. 만났죠. 그래서 뭐- 삼벌배 오체트적 예, 환경상 그 예. 환경 활동 기금인가요? 그걸 이제 네, 수상 단체로 네. 이제 되셨는데 그 올해 농본은 뭐 어떤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년 해보니까 어쨌든 예.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도 한번 같은 환경단체들이랑 지역의 주민대책위들이랑 네. 그 산업 폐기물 관련된 법부터 바꾸는 걸 지금 한번 그거부터 네, 이제 활동을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예, 예. 지금 산업 폐기물을 민간업체들이 다 처리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예. 생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예, 예. 산업 폐기물을 다 민간에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공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예.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고 있고 예, 예. 또 지금 뭐 어느 한 군데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 폐기물을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제도 개선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 때 좀 그 관련된 활동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역별로 예, 예. 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예. 조례도 좀 제대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걸로 이제 그 오지투지 환경상 예, 예. 그 활동 지원 기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굳이 그런데 이 홍성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네. 들어와서 홍성으로 이렇게 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요. 그냥 예. 뭐 여기 제가 이제 녹색당 예, 그 예. 창당 준비할 때 여기 예, 홍성에 일찍 기촌하신 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알게 된 분들 통해서 그냥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 개인적인 뭐 연고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오신 지 그러면 몇 년 되셨다고 했죠? 지금 집 짓고 이제 완전히 내려오려고 마음먹고 예, 예. 이제 경기도에 전세 정리하고 집 짓고 이렇게 한 게 10년 정도 됐고 이제 예. 완전히 이사까지 이사 다 온 마무리한 거는? 게 7년 지금 7년. 그 이전의 그 일상과 홍성에서의 일상 뭐 좀 뭐 크게 달라진 게 좀 있다면 어떤 겁니까? 글쎄 뭐 경기도 살 때도 좀 주말 농장도 하고 했는데 예, 예. 뭐 여기 오니까 아무래도 좀 규모도 좀 있게 그래도 텃밭도 조금 더 넓게 농사도 좀 짓고 예, 예. 아침마다 뭐 일어나면은 뭐 새소리 들리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위에 살 때는 아파트에 예. 살았는데 예, 예. 단독주택에 사니까 예. 훨씬 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좋죠 뭐 어머니 말씀 별도 보이고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네.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 또 하다못해 그 서울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좀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까? 그래도 뭐 여기는 서울까지 한 2시간 예. 기차나 버스로 2시간 정도 예. 되고요. 또 예. 뭐 다른 지역으로도 요새 기차로 다 연결이 되니까 음. 홍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홍성은 어쨌든 기차가 다닙니다. 장항선. 그래서 예.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기차 타고. 네, 기차 어. 타고 뭐 버스 타고 하면 다닐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을 또 일종의 조금 작은 불편들을 네. 상쇄시킬 수 있는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 당연히. 그럼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이사를 안 다니고 이제 계속 이제 전세 아, 전세 살았으니까 예, 이제는 자가에서 이제 사는 거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것도 예, 예. 좋고 농촌이 가진 장점도 많고 예. 또 여기는 이제 귀농 기촌은 일찍 가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도서관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그게 많아가지고 아주 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풀모학교 바로 앞에 이제 그 풀모학교인데 네. 풀모학교랑도 뭔가 좀 교류국 같은 게 있습니까? 풀모학교가 이제 고등부가 있고 전공부가 있고 예, 예.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전공부라고 해서 이제
좀 2년제로 하는 예. 약간 고등 과정이 있는데 예, 예. 전공부는 제가 강의도 정기적으로 하는 아, 편이고요. 무슨 강의 합니까? 그냥 지역과 자치 뭐 이런 인권 뭐 이런 걸 아, 이제 강의도 그래요? 하고 뭐 이렇게 고등부도 가끔 뭐 이렇게 교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네. 예, 참여연대 그렇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변호사라는 그 편한 일을 좀 놔두고 사회 입문하기도 전에 사회 개혁 운동에 이제 네. 어떻게 뛰어드셨는데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니 뭐 참여연대 그러니까 제가 연수원 1년차 때 참여연대에 와서 이제 예. 일을 시작한 건데 예, 예. 지금 생각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좀 뭐랄까 좀 그래도 좀 정의롭고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에 예. 참여하게 됐다는 예.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연수원 1, 2년차 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참여연대 시민단체 활동을 그때 연수원에서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몇 년도였죠? 그게 96년 7년인데요. 예, 예, 예. 그때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 사법 연수생들이 그때 막 같이 자원 활동 나오고 했는데 예,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연수원 안에서는 아, 그래서 뭐 연수원 수료할 때 예. 아무도 오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 법원에 판사 연수원은 판사 출신 교수, 검사 출신 교수들이 있는데 예, 예. 판사 출신 교수도 그렇고 검사 출신 교수도 그렇고 뭐 법원이나 검찰이 오라는 얘기를 안 해서 나는 변호사 하면서 시민운동 하는 게 계속 낫겠다. 하는 게 낫겠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사회 운동을 열정적으로 그때 글쎄요, 뭐 근데 그때 시민운동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예,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의미도 있고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게 뭐 판사나 검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돈은 없고 뭐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사회를 위해서. 근데 또 여기 이제 홍성에 오시기 전에 또 교수직도 또 내던지셨잖아요. 뭐, 하다가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변호사 활동하다가 예, 예. 어쨌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대 예, 교수 생활을 4년 했었죠. 예, 예. 그때는 참 좋았죠. 대학 교수가 참 좋은 직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가지고. 아, 근데 계속해서 하면은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예, 근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의미 있고 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교수 그만둘 때는 이제 좀 역시 또 시민운동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면서 예. 제가 교수 그만둔 다음이었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누가 녹색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들 막 여러분들이 해서 녹색당 장당하는 창당하셨고 뭐 대표직도 하시고 도 하고 뭐 예. 활동하다가 이제 어쨌든 또 하다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죠. 정말 선거제도 중요하다고 개혁. 생각해서 또 예, 예. 선거제도 개혁 운동도 하고 시위도 그러면서- 하시고 지금 1인 시위도 예, 하시고 막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또 뭐 지금 계속 하던 권력 감시 예. 활동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하고 뭐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몇 가지 있다면 예. 연수원 다니면서 참여연대 활동했던 건 참 예, 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예. 또 이렇게 농촌에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뭐 권력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력하고 맞서는 일을 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그 정당인도 하시고 변호사, 교수, 예. 시민운동가, 농촌운동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농촌운동가이기도 하죠. 어떤 옷이 좀 제일 이렇게 쫙 잘라붙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아무래도 좀 그래도 시민운동가 뭐 지금 농촌운동도 사실 뭐 예, 예. 시민운동이니까 그렇죠. 시민운동가가 저는 제일 잘 맞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좀 자유롭고 예. 조금 얽매이지 않고 거의 뭐 제가 볼 때 엄청 얽매일 것 같은데요. 일이 많아가지고. 일은 많은데 예, 예. 일은 많은데 뭐 조직에 얽매이거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또. 또뭐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니까 예, 예.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예. 이게 한국에 지금 좀 변호사 법조인들이 이렇게 뭐랄까 좀 예전보다 굉장히 좀 팍팍해지고 또 뭐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이제 예. 좀 자기 본연의 역할이 좀 집중을 잘 못하는 예, 예. 그런 약간 우려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그래도 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 정보공개 소송이나 권력 감시나 이런 일을 그래도 좀 농촌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걸 좀 하는 변호사이자 뭐 시민운동가 그 정도가 지금. 근데 네. 변호사로 지금 수입료를 수입료는 뭐 저희가 받고 있나요? 받지는 못하죠. 왜냐면 농촌 수입료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가끔 이제 예. 수입료를 받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예. 있는데 예.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냥 다 무료 변론. 네, 무료 변론이나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소송을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승소하면 우리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고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구조예요. 인지대도 많을 텐데.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정보공개 소송 한 번 했는데 예. 패소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면은 네. 1,320만 원의 상대방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피고 쪽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수임료 받는 사건은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촌 쪽 사건들은 이제 주로 무료 변론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보공개 관련된 사건은 소송 비용을 이기는 경우는 이제 저희도 받고 있어요. 저 시민단체도 예. 받아서 이제 예. 패소하면 또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 사무실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그냥 그 저희 집이 변호사 사무실이죠. 요즘은 다 전자소송이라서 이렇게 뭐 예. 무슨 직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제가 또 사건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 이제 농촌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건들 아니면 이제 정보공개 사건들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하승수 변호사님을 도와주시려면 농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이제 그 삶의 역정 그 과정들을 좀 보면은 만만치 않은 이런 싸움의 삶, 권력과의 맞서왔던 이런 삶을 사셨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세운 뜻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뭐 정신,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좀, 뭐랄까, 이제 좀, 제가 가진 하나의 생각이라면, 예. 좀, 그 약한 쪽, 그러니까 약한 쪽에 서자, 또 소수자나 약자의 편에 서자, 이런 게 뭐, 제 생각이라서, 사실 지금 농촌이 완전 소수자, 그렇죠. 그렇죠. 인구도 줄고, 예. 농민들이나 농촌 주민들 숫자 예. 자체가 워낙 줄다 보니까, 예. 뭐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네. 했던 시민운동도 마찬가지고 예, 예. 뭐 녹색당 같은 활동도 사실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말 예. 못하는 생명들까지도 좀 예. 그 편에 서보자라는 활동이니까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약자나 소수자 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예. 편에 서서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군요. 지금 이 프로가 오마이 TV에서 그 방영되는 이제 이 사람 10만인이라는 코너거든요. 네. 이 사람 10만인을 이렇게 초대하면 항상 그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라도 활동하고 그리고 또 후원까지 이렇게 해주시는지 오마이뉴스는 어떤 언론이길래 그 질문 한번 좀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정말 좋은 언론이게요. 예를 들면 제가 활동하는 농촌 지역 관련된 소식들도 예. 그래도 가장 많이 다뤄준 데가 오마이뉴스예요. 예. 농촌 구석구석의 이야기들까지도 예. 저희 지역에 지금 담당하시는 시민 기자님도 계속 기사를 써주시고 예.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제가 필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알리고 싶은데 예. 그때 글을 써가지고 알릴 수 있는 언론 매체가 딱 처음 생각되는 데가 오마이뉴스인 거죠. 언론사 기사들을 불러도 안 오고 안 오고 또 기사가 단편적으로 나가봐야 이게 효과가 없고 그렇죠. 네. 파괴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기사를 쓰려고 해도 오마이뉴스에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지역의 오마이뉴스 기자님들, 시민 기자님들이 또 네. 계속 기사를 써주시고 그 오마이뉴스는 정말 일종의 우리 사회로 보면 소금 같은 언론이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네. 있다는 후원하고 이런 있고. 말씀이신 거네요. 계속 인연을 맺고 있고 앞으로도 그좀뭐 시민 운동가로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게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서도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리라 네. 믿으면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그 정리 말씀 뭐 하실 게 있다면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글쎄요, 뭐 올해 2024년인데 예.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예. 막 기대가 차 있는 한 해가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는 한 해이기도 하고 예.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참 좀 어두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은데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오마이뉴스의 독자로도 또 시민 기자로도 또 10만인 클럽 회원으로도 예. 모여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예.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예. 그러면 또 좀 맑은 하늘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도 그렇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우리 독자분들 모두 하여튼 좀 새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를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님과 함께 후원하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